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도시개발 계획 자료를 미리 건네받아 부동산을 샀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지난해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의 추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해남은 해마다 2천여 명 이상이 귀농귀촌하는 곳입니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근 해남 군수가 직접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만나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당진군 공무직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24일 전면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서로 달라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건네받아 부동산을 샀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최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인 2017년 5월 18일 손 의원이 박홍률 목포시장을 만나 보완 자료를 미리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손 의원에겐 이 정보로 가족과 친인척, 주변 사람들에게 14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손 의원의 조카가 건물을 사들인 시기는 검찰이 말한 시점보다 2달 정도 앞선 2017년 3월부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알게 된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목포 원도심에 관심이 많았다는 논리입니다. 목포의 가치를 알아보고 주거에게 중요하기로 하고 부동산 이미 사는 시점이었고요. 5.18때 조장 서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무리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목포시도 검찰에서 언급한 보완 문서에 대해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찾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손 의원이 문서를 건네받은 시점보다 일주일 앞서 이미 주민 공청회도 거친 만큼 비공개 문서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1일 날 했던 자료를 공개했잖아요. 공청회 때 연합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요약한 것을 드린 거죠. 공청을 했으니까 이 지역에 도시 사업을 한다는 걸 아시겠죠. 또 다른 쟁점은 바로 부동산 실명제법의 위반 여부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조카의 명의만 빌려 차명으로 창성장을 매입한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손 의원이 조카에게 건물 구입비를 빌려주고 증여세도 부담한 것으로 봤을 때 실소유주를 손 의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카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요구한 적도 없는 데다 오히려 적자 운영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눈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매달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배우로서 일해서 좀 받은 수익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죠. 앞서 손 의원은 주변인들이 사들인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대부분이 나전칠기 박물관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가 제가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생각한 자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주민들 역시 그동안 손 의원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투기성으로 보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땅은 몇 평 돼도 안 한 것이요. 키우는 사람들이 전국 빼갖고 여기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겠어? 목포에다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재판에서 부동산 차명 거래가 인정되면 약속대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손 의원. 이 부동산 투기 여부를 두고 검찰과 손혜원 의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경제 발전과 소비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도 지역마다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순천시의 경우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가 경영난으로 지난해 운영이 중단되고 침출수를 무단 방류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주안면 한 주민에게 지난해 8월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순천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밤 시간 농지로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까지만 해도 여기에 다슬기와 제첩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고기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금년 들어서는 물고기도 없고 다슬기도 없어져 버리고 물빛도 보시다시피 아주 새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순천시는 침출수 유출 2건과 침출수 수질 기준 초과 1건에 대해 자원순환센터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26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원순환센터 운영자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원순환센터 투자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잇따르자 순천시는 직원을 파견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을 즉시 감독하고 또 쓰레기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주민들의 환경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순천 자원순환센터의 문제는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를 재활용해 연료로 만들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시설로 지난 2014년 민간 자본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하루 쓰레기 처리량을 170톤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110톤만 처리하게 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차례 가동이 중단됐고 올해 들어서는 왕지동 임시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센터는 수익이 적어도 시설을 돌리는 게 이자 비용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가동을 재개한 상태. 하지만 이미 시설이 70%가량 포화 상태에 달해 최대 5년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순천시 쓰레기 정책은 이미 실패라고 이미 규정이 된 것이고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든 운영되지 않든지 간에 순천시가 새롭게 쓰레기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순천시도 그리고 시민공론화위원회도 협의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모두가 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량화가 가장 높은 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인 분위기는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나 이제 국가 방침도 이제 연료화 시설보다는 소각 시설로 많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때문에 쓰레기 소각 과정에 나오는 대기 물질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가운데 하나인 다이옥신은 주로 우수관에 사용되는 PVC를 태우는 과정에 발생하는데 이를 걸러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원래 염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을 할 때 PVC랄까 이런 다이옥신 전구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빼도록 돼 있어요. 섞여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대기 오염물질 중에 다이옥신은 이제 최소화를 시키거나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죠. 순천시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달 동안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시설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이 시청에서 4.5km가량 떨어져 있어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양산시와 익산시도 도시에 조성되는 등 소각장 인식에 대한 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소각장이 들어설 마을에 50억 원을 지급하고 폐기물 처리액의 10%를 마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쓰레기 소각장을 조성할 마을을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해서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 공모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에 앞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 여론 수렴부터 부지 선정과 설치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투명한 행정과 주민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쓰레기 정책의 제일 우선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시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확보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드러내놓고 공론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서 입지 선정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 과정들이 빠르게 좀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 순천시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모두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해마다 2천여 명 이상이 귀농 귀촌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귀농 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에는 군수가 직접 예비 귀농 귀촌인들을 만나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펜션.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갑니다. 이들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입니다. 경기도 고양과 파주, 경남 밀양까지 다양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해남군이 예비 귀농귀촌인들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석한 예비 귀농귀촌인들도 정책 건의는 물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집 문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인터넷 쪽이니까요. 인터넷 거쳐서 그다음 농진흥청, 귀농귀촌센터 다 통해가지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남 쪽은 없어요, 솔직히. 귀농한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농민들하고 경쟁력도 무지하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차라리 귀촌을 유도를 해서 귀농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더 나았지 않을까요? 먼저 해남에 들어와 자리 잡은 선배 귀농인들도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수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뭐 1월 달인가 그 어떤 신청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은 집 수리할 때는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년에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신축성 있게 꼭 1월, 2월 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제 허락하는 한에서 그때 해남 지역은 지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2,000명 가까이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많아 귀농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귀농귀촌 희망센터를 열고 관련 정보 제공과 맞춤형 종합 상담, 영농체험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매년 들어오는 2천여 명의 귀농귀촌인 외에도 도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좀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와 이런 부분들 안 된 것들은 그때그때 좀 또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해남군. 이번 현장 소통이 해남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광양 중마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 800여 세대를 짓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중마초등학교 학부모협의회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발파 공사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공동주택 부지를 이전해달라며 광양시에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목포시가 낙지 금어기에 맞춰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전남의 낙지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갈수록 개체 수가 감소하는 낙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조업 정지 10일을 예고했는데요. 포스코 가동 중단 처분을 바라보는 지역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 여론은 지금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에 사상 초유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조업 정지 10일 통보였는데요. 지역 경제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 환경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여론 조성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단체의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정부나 또 민간, 학자, 노동자들이 함께 연구해서 그 대안이 생길 때까지 처벌을 좀 더 유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또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우리 정부나 또는 지자체 전라남도에서 그 처분을 한 2, 3년 정도 유예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은 명백하게 정부와 철강업체와 지자체가 수개월 동안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좀 기다렸다가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의 형평이 과연 필요한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 크게 정부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조업 정지 처분을 놓고 분명하게 나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생각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나서서 상황이 이러저러하게 되었으니 뭐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 하고 뭐 자기 회사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민에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법을 어겼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저희가 다 들어 마시잖아요. 공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10일 그 정도면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지를 운영을 못하게 해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주의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그걸 못하게 만들어 보면 안 되는데 되겠나. 제철에 벌어먹는 사람들이 근데 10일 동안 못 벌어먹어서 손해 또 회사가 못 돌아가서 그만이 또 손해. 그러니까 서로 보를 해갖고 양보를 해갖고 서로 벌어먹고 해야지. 포스코의 환경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큰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전라남도의 행정처분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최종 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역민의 관심이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24일 전면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임금 교섭에 대해 지자체와 노조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서로 달라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과 공무직 노동조합은 호봉제 전환을 전제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 체계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진군은 구급 15호봉을, 공무직 노동조합은 31호봉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습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조는 협상을 하기 위해 31호봉에서 25호봉까지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반토막짜리 호봉을 체계를 정해주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3년도에 임금 체계를 협상했던 안을 그대로 이행해 주라는 겁니다. 저희가 없는 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강진 군수님과 저희 노동조합이 함께 체결을 하고 13년도에 체결해서 14년도부터 적용해 주겠다는 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진군은 구급 15호봉도 전라남도에서 8위 수준이며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4위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직 노조가 요구하는 경력 100% 인정도
일반 공무원 임용과 똑같이 50%만 가능하다며 강진군의 재정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을 이렇게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기본 입장이 있고,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군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진 지역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파업 이후 7년 만에 공무직 노조의 파업이 진행된 상황. 강진군과 노동조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진에 이어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임금제 실시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공정임금은 어디 갔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하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전라남도가 그동안 실력 위주의 학업 지원에 국한됐던 인재 육성 정책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새천년 인재 육성 비전 선포와 함께 9대 중점 사업과 17개 시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스타 100인 육성을 내건 청소년 프로젝트는 학업과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발해 개인별 교육과정과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창업뿐 아니라 해외 일주와 국토대장정 등도 지원합니다. 특히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와 농생명 분야의 교육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취업 매칭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공예와 음식 등 37개 분야, 97개 직종에 걸쳐 명인 명장 육성을 비롯해 전 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대학 운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다소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후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게 치솟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금요일 오후 중부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은 아닌데 요즘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기상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을 내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내 주위를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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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